2022년 국제 민폐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물가가 급등해 세계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 다음은 중국이 될 거란 불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기자가 정리합니다. 3분만 들으면 아는 척할 수 있다. 8월 2일 미국 서열 넘버3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대만은 중국과 양안 관계라고 불리는 주권 영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 대만은 중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단체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펠로시 의장이 가서 대만 정부를 지지하고 연대를 과시한 겁니다. 중국은 당장 대만 해협에 전투기를 띄우고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까지 보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대만산 귤과 갈치의 수입을 막고 중국산 천연 모래의 수출을 금지하는 경제 제재도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다음으로 한국에도 왔죠. 한국이 미국, 대만, 일본과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치포 동맹에 함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치포 동맹이 결성되는 건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선다면 그 영향력은 러시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서 미국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경고합니다. 전 세계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영국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 맥도널드는 모스크바에서 철수했는데 과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전부 철수할 수 있겠냐고 질문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산업은 단순한 제품 하나를 만들 때조차 중국산 원재료가 없이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동안 초고속 성장을 해왔던 중국은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4%, 즉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등 중국의 부동산 건설사가 자금난에 수많은 아파트를 짓다가 말자 집을 계약한 중국인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은행에 빚을 갚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당 대회에서 3년임을 확정하려 하는 시진핑 주석이 내부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의 적과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 모두 교역량이 가장 많은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수많은 기업이 어려워지고 산업 현장이 당장 멈춘다는 걸 지난 2016년 사드 보복 사태와 2021년 요소수 대란 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찾아온 펠로시 의장을 휴가 중이란 이유로 만나지 않은 겁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한국 경제와 안보의 미래를 결정하는 곧 찾아올 선택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누구의 의견을 듣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3분맨이었습니다.